그러다 보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거라 익숙해질 거야 금방. 그건 또 하면 되고. 아무튼 봅시다. 절대값이 들어간 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 이런 거였죠.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보다 작다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절대값이 하나고 반대편에 상수만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닫혀있는 형식일 거다. 즉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 다음에 좌우는 뭐가 올 거다? 이둘이 같아지는, 얘를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죠? 이둘이 같아지는 값이 올 거다. 즉 x-3이 2다. 즉 x는 5다가 되는 거고, 반대로 x-3이 -2다. 그럼 x는 1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 쓰고 여기에다가 5 쓰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반대편이 상수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상수가 나와 어차피. 근데 이제 지금 문제처럼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어떤 수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풀면 괜히 틀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다 보면 괜히 뭐 중간에 조건을 놓친다거나, 어떤 조건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3이 x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절대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추가 조건이 붙어. 근데 이런 걸 자꾸 놓치다 보니까, 놓치면서 이제 문제가 틀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괜히 그렇게 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그냥 정석적으로 푸세요. 정석적으로 여기서 3x-1이니까 3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3x-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여기서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수니까 3x-1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5, 즉 계산하면 3x-6이 x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다. 그래서 넘기고 넘겨서 계산하면 x는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연립하시면 이렇게 붙겠죠. 왼쪽에 이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는 음수일 거니까 -3x 플러스 1 마이너스 5고, 얘는 -3x 플러스 4고, 얘가 x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면 4x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또는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또는은 우리가 어차피 뒤에가 3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배울 거니까 또는과 같은 말은 둘을 더해라 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뒤에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둘을 한번 더해보자.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없는 거네 그냥. 그럼 답이 얘네요 그냥. 네, 끝이에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하나만 있어도 반대편에 상수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고, 유형 12번에 그럼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보시면 지금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0보다 작다로 범위가 나뉠 거고, 얘를 기준으로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3보다 작다로 범위가 나뉠 거다. 그러면 x축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작다와 크다로 나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3보다 작다와 크다로 나뉘는 거니까 결국 x의 범위가 총 3가지로 나뉘게 돼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거 계속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0이 되는 값이 0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3이니까 0과 3으로 총 3등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제일 작은 거 0과 3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건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둘 사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보통 이제 등호는 어디 붙이든 상관없는데 보통 크다 쪽에 붙여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이제 양수 음수를 따져줘야 되는데 x가 음수니까 저기 앞에 것도 음수고 뒤에 것도 음수야. 근데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x가 0보다 작은 거 -1이 있지? -1을 넣어봐.
그러면 음수가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도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여기다가 1을 적어라 이게 아니라 양수음수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범위 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x에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넘기면 2니까 x는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그냥 얘가 돼요. 연립이라는 건 겹치는 거 찾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 보면 요 둘 사이에 1 있잖아. 그치? 그래서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거는 양수일 거니까 x 나올 거고 뒤에 건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얘는 그냥 3이 나오는데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수일 거니까 x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 즉 2x 마이너스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요 두 개 연립하시면 그냥 답이 얘가 된다. 그래서 뭐다? 얘 또는 얘다 라고 하면 된다. 알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제 합칠 수는 없어. 알겠지? 완전 반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짜리는 일단 정석적으로 지금처럼 푸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860번 한번 풀어보세요. 860번. 언제 왔어? 이거 눌렀어? 키오스크? 네. 방금만 왔어? 네. 공부하는 거지? 네. 숙제를 안 하셨군요. 숙제가 남았구나. 얼른 해, 얼른 해. 수업 시간까지 좀 남았으니까 얼른 해. 정현아. 풀어봤어? 나왔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조금 귀찮잖아. 좀 귀찮잖아. 그래서 요런 절대값이 두 개짜리 문제를 뭐로 해석할 수도 있냐면 얘를 그래프 또는 함수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사실 얘는 그냥 풀려. 근데 어디에 적용을 시켜서 푸는 게 가장 좋냐면 두 개짜리 절대값인데 지금처럼 미지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에서 적용시키면 되게 좋고,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건 얘뿐만 아니라 뒤에 바로 배울 2차 부등식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인데 보시면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 어떤 fx라는 식이 예를 들어서 뭐 3보다 크대. 3보다 크대. 그럼 지금부터 얘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그럼 fx라는 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선이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우리 보통 평소에 쓸 때 y는 fx다 이렇게 쓰지. 그치? 그러면 fx라는 식은 결국에 y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비교하는 거, 비교, 즉 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뭐든 간에 비교하는 건 비교 대상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 식을,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내가 이 왼쪽 식을 fx라고 하면
사실상 그 fx는 y 값에 대한 거야. 그 결과값이니까. 그러면 요 3도 결국 y 값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y는 fx라는 요런 식이 있어. 근데 y는 3이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의미하거든. y는 3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 fx가 y는 3이라는 애보다 크다라는 건 그래프상 위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얘네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쳐볼게. 요 교점이. 그럼 x는 어디서부터인 거야? 1보다 크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 다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 x축과의 교점이 1과 3이라고 해볼게. 1과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풀어볼게. fx가 0보다 작은 걸 구하고 싶어.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y값인 것처럼 얘도 y값이야.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건 결국 x축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 작다, 즉 x축보다 밑에 있다, 즉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부등식을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절대값으로 환산을 시켜보자,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x 플러스 2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바뀔 거고 얘는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바뀔 거다. 즉 그래프가 범위를 일단 얘가 익숙해지면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쓸 필요가 없긴 한데 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가 있을 거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가 있을 거고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식들을 내가 다 찾아서 쓰기엔 귀찮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냥 이 경계값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는 0이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3이 되겠지? 즉 저 왼쪽 식이라는 애는 왼쪽 식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그래프야. 괜찮아? 이해됐어? 또 두 번째 이번에 1을 넣어볼게. 1 넣으면 여기는 없어질 거고 여기 1 넣으면 3이니까 얘는 1,3을 지나는 그래프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를 지나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1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그런데 요 사이의 그래프는 무조건 이 둘을 연결할 수밖에 없어. 중간엔 꺾일 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왼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건데 그냥 극단적으로 보시면 돼요. x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봐. 숫자가 엄청 커지겠지. 즉 엄청 커진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죠. 또 반대쪽으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엄청 커져. 얘도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왼쪽 그래프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K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릴 거야. 즉 뭘 그릴 거야? Y는 K를 그릴 거야. Y는 K. 그 Y는 K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애인데 지금 그 K 값이 3보다 크대. 그치? 그럼 Y는 K가 얘가 3이니까 우리 지금 Y 값 보는 거야. Y 값 3이니까 그것보다 크게 요렇게 찍히겠죠. 그래 놓고 K가 더 크거나 같다. 즉 이 그래프가 K 밑에 있는 걸 봐라. 얘를 봐라 이 말인 거야. 얘를 봐라. 괜찮아? 근데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총 4개는 무조건 있는 거고 4개는 무조건 있는 거고 지금 보면 그러면 6개여야 되니까 우린 2개 더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추가로 뭐가 더 있어야 되고 여기 1까지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있어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3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괜찮아? 즉 어차피 이렇게 생긴 함수는 특히 이제 절대값 함수는 좌우가 이렇게 대칭일 거거든. 그러니까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값과 3을 넣었을 때 값이 각각이 있을 거야. K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야 돼. 그 사이에.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시면 4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5가 되고요. 3을 집어넣으시면 5 플러스 2니까 7이 돼. 그래서 K는 5와 7 사이가 된다. 그런데 마지막 등호 신경 써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봐봐. 얘는 5는 포함해야 돼. 맞지? 5까지는 포함해야 돼. 6개니까 5까지는 포함해야 돼.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7은 포함하면 안 돼. 그리고 K는 지금 포함하고 있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아져도 되고 이 둘은 같아지면 안 되는 거죠. 즉 K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가 됐고, 근데 얘를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앞에 개수와 여기 앞에 개수가 같게 나와. 대부분의 경우에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저 앞에가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무조건 저게 1, 1로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그냥 x축의 평행한 애야.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 교점과 요 점과 요 점을 무조건 찾을 거거든. 그 다음에 이 오른쪽과 이 왼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오른쪽은 그냥 절대값 다 떼버리고 2를 더해. 절대값 다 떼버리고 2를 더하면 2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돼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절대값이 막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사실 정석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미지수가 나와 있거나 어떤 특정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래프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래프로 푸는 걸 연습을 해둬야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 861번을 한번 봐볼게. 861번을 원래는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건데, 얘를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 그래프로 잘 봐. 원래는 얘가 지금 x-2의 제곱이니까 얘가 절대값 x-2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꺾이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는 꺾이는 지점이 2일 거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앞에 건 없어지니까 뒤에 게 3이 될 거고, 2를 넣어봐도 똑같이 2,3이 될 거예요. 왜? 앞에 개수가 지금 1, 1로 갔고 가운데가 플러스기 때문에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무조건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함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다 떼고 그냥 2를 더해버려. 다 떼고 2를 더하면 2x-1. 그럼 이 왼쪽 함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라는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 놓고 얘 그리는 거야. 얘 x 플러스 2라는 직선. x 플러스 2라는 직선은 마이너스 1,3보다 다시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지. 그럼 얘보다 밑을 지난다는 거야. 또 2 넣으면 4지. 그치? 그럼 걔보다 위를 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얘가 x 플러스 2라는 애야. 그러면 우린 지금 뭘 하고 싶다? x 플러스 2가 더 큰 거, 즉 x 플러스 2가 위에 있는 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요 점이 뭔지만 찾으면 돼. 교점만 찾으면 돼. 그 교점은 뭐야? 여기서는 얘와 만나는 점은 y좌표가 3일 때 여기다가 는 3을 붙이시면 여기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2x-1과 얘가 마이너스 1이요. 2x-1과 얘의 교점. 갖다 두면 넘기고 여기 3. 그러니까 x는 1부터 3까지. 3번이 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미지수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안 푸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안 푸셔도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미지수가 있는 문제들에서는 정석적으로 풀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C단계로 잠깐 넘어가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절대값이 지금 미지수랑 같이 나오는 거. 얘 한번 볼게. 884번. C단계 문제도 살짝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얘 보면 앞에 지금 개수가 2가 붙었지?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방금까지 봤던 그래프의 모양과는 조금 달라질 거야. 근데 조금 달라져도 상관없어. 그냥 똑같이 그리면 돼. 볼게.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꺾이겠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는 거야. 작은 것부터.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여기 0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2겠구나. 그럼 두 번째 1도 넣어볼게. 1 넣으면 0이고 여기 1 넣으면 4니까 1,4를 지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요 사이는 이 둘을 연결하는 거고 요 오른쪽은 뭐가 될 거다? 그냥 이 두 개를 다 떼고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다 떼고 더한 다음에 2x, x니까 3x고 그 다음에 2, 1이니까 3x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 왼쪽은 뭐일 거다? 여기가 마이너스 붙인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일 거다. 이렇게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플러스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면 조금 달라지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오면 또 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생겼다.
그래 놓고 내가 얘를 그릴 거야. 즉 y는 k를 그릴 건데 얘가 해를 갖도록 하래. 해를 갖는다는 건 얘가 더 위에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k를.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있어야 돼. 만약에 k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항상 더 큰 거잖아, 이 흰색이.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있도록 한다는 건 k가 더 큰 쪽이 있다라는 소리니까. 그런데 k의 무슨 값? 최소값. 그럼 k를 점점점 줄이겠다. 줄이겠다는 건 얘를 밑으로 내리겠다는 거야. 점점점 밑으로 내려. 요만큼 내렸어. 있어. 괜찮아. 요만큼 내렸어. 있어. 괜찮아.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 y 값을 보고 있는 거니까 2까지 내릴 수 있는 거죠. 2까지 내리면 같아져. 그리고 여기 등호 있으니까 같아져도 해는 있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 없죠, 이제. 그래서 답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알겠죠? 알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니까 그냥 미지수 없으면 사실 실수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미지수가 없으면 그냥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처럼 여기 K나 이런 미지수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로 푸는 건 계속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뭐 유형 13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절대값 하나짜리예요. 절대값 하나짜리라서 그냥 문제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넘어가셔서 2차 부등식으로 갑시다. 2차 부등식으로 갈 건데, 우리가 조금 일부러 좀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을 일부러 좀 어렵게 했거든? 사실 그냥 전부 다 정석 방법대로 풀면 다 풀려. 오래 걸릴 뿐. 다 풀리는데 일부러 좀 어렵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좀 어렵게 해야, 1차 부등식을 좀 어렵게 해야 2차 부등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앞서 얘기하긴 했지만,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작기 때문에 닫혀있다. 즉, 요 부등식의 방향 때문에 부등식이 결정이 되는 거야. 크다 작다가 방향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경계값들, 닫혀있으면 x가 요렇게 있다는 건데, 요 왼쪽 값과 요 오른쪽 값은 결국 뭐가 된다? 방정식의 해가 된다.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게 여기 오고 큰 게 여기 온다 라고 했었잖아. 2차 부등식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다시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그 2차 함수 fx가 0보다 작다래.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있을 거라고. 0은 x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방정식에서도 는 0은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아니라 작다. 작다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뭐가 된다? 1부터 3까지가 된다.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생겼고? 닫혀있고. 그 경계값은 뭐다? 이 둘이 같을 때, 즉 방정식의 해를 의미한다. 가 된다고. 근데 얘가 이럴 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위로 볼록해. 즉 최고차항의수가 음수야. 그럼 뭐가 돼? 0보다 작은 쪽은 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어떻게 생겼어? 열려있어. 왜? 최고차항의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런데 너네 생각을 해보자. 봐봐. 이런 식이 나왔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라는 애가 나왔어. 요거 어떻게 풀 거야? 그치,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부터 곱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수가 음수인 경우는 언제만 신경 쓰면 되냐면 최고차항의수가 미지수일 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앞에가 음수면 우리 다 바꿔서 계산하니까 평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최고차항의수가 다시 미지수일 때만 신경 쓰셔라. 그리고 최고차항의수가 음수면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 작으면 열려있다. 원래는 닫혀있지만 최고차항의수가 음수일 때는 열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2차 부등식이 전부 다 2차 함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배울 게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썼던 뭐 그래프 그리는 거나 판별식이나 아니면은 뭐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는 거나 이런 거 전부 다 활용할 거니까 일단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책에 막 뭐라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 조건 해가지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막 적혀 있는데 얘를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알겠죠? 이거 외워봤자 조건이 바뀌면 다 못 푸니까.
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2차 부등식의 풀이까지 유형 2번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 2차 부등식의 간단한 풀이 정도까지는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 좀 더 어려워지는 애들은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을 좀 연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넘어가셔서 924번 볼게요. 924번에 보시면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fx, gx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건 둘이 부호가 같다는 소리예요. 부호가 같은 걸 곱해야 0보다 클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일 때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등식에서 이런 fx와 gx가 나왔다는 건 무슨 값을 비교하는 거다? 항상 y 값을 비교하는 거다. y 값을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뭐 나중 가면 이제 x 값, y 값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고 가면 x 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야. y 값은 위로 가면 커지는 거고 밑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y 값이야. 근데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 값은 x 값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A까지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는 플러스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또 fx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야. 또 0에서 다시 B에서 다시 0에서부터 계속 끝까지는 플러스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gx 입장에서 봅시다. gx 입장에서 gx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어디까지는 B까지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 겹치네 지금. 여기 겹치네. 그럼 두 번째 B부터 어디까지? D까지는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 겹치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안 겹치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부분과 둘 다 마이너스인 부분과 둘 다 플러스인 부분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인 부분부터 보면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고 gx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마이너스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죠. 그치? 즉 x가 b보다 작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도 볼게요. 그 다음도 fx 입장에서는 0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플러스야. 그 다음 gx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플러스예요. 그치?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어디서 틀렸나요? 0부터 D까지죠. 그 이후로는 작아지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 여기도 뭐 A가 있어야겠네요.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그냥 그래프의 위아래로 따져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형 2번에도 나오는 2차 부등식의 풀인데 얘도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겁니다. 얘도 다 전개해볼게요. 전개해보시면 결국에 전개하면 3x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2x 12x니까 10x 넘어가면 플러스 8x 그 다음 마이너스 8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3, 1에 1,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근데 잘 봐. 그럼 얘가 0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돼 있을 거고 닫혀 있을 거고 여기 좌우에 들어가는 건 얘의 근이다. 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그치 3분의 1 여기서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작은 건 왼쪽에 큰 건 오른쪽에 하면 끝인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크다에서 하나만 보고 싶은데 여기 있다. 931번 볼게요. 931번에 fx가 다음과 같을 때 fx가 마이너스 7보다 큰 걸 찾아라. 그래서 fx부터 구해보시면 fx는 2와 마이너스 3에서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고 그 앞에 최고 차인 계수 a가 있을 거다.
a가 있을 거다. 그래 놓고 지금 0,3을 지나는 거니까 0을 집어넣어 보시면 3, 0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에다가 a를 곱했는데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계산할 거다. 굳이 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데 굳이 하지 마시고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 괜찮니? 왜 늦었어? 체육대회 언제? 금요일? 너도 그럼 금요일에 안 오니? 그럼 차라리 잘 됐다. 왜냐면 지금 미연이가 안 오잖아. 지금 수련회 갔거든. 월화수. 그럼 뭐 금요일에 미연이랑 같이 이번 주 빠진 거 같이 해야겠네. 어차피 미연이만 오자. 둘은 빠지고 미연이만 오니까 차라리 낫다. 그래. 잘 쉬다가 잘 놀다 오고 나랑 미연이랑 둘이 1대1로 보충해야겠다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절대값 기호 있는 거 있죠. 그치? 그럼 절대값 기호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1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932번 풀어보세요. 932번. 주민이 숙제 왔니? 오늘 하고 가. 너 지금 요즘 계속 밀린다. 뭐 계속 학원에서 하고 가니까 뭐 그나마 낫긴 한데 그러다 보면 계속 밀려 앞으로. 응? 그럼 그냥 너 내가 강제로 10시까지 잡아놔 버린다. 그렇게 만들지 말고. 알겠지? 해와. 오늘도 하고 가고. 잘 풀고 있어? 네. 모르는 건 없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 플러스 1칸이고 그러니까 n 플러스 1d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 플러스 1d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등차수니까 d는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잖아. 그치? 그러니까 n 플러스 1d는 12인 거야. 그러니까 d는 n 플러스 1분의 12인 거야. 넘기면. 그치? 그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지. 그럼 n 플러스 1d는 24인 거야. 그럼 또 d는 n 플러스 1분의 24인 거야.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되겠지. 얘가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그럼 얘 넘기고 얘 넘기면 n 플러스 1은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은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 이해됐어? 응. 어떤 거 풀고 있어? 그 뒤에 거 그냥 풀고 있어? 네. 풀고 다 풀어서? 아니 뭐 딴 것도 뽑아줄까?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면 시간 좀 남으면 확통 숙제는 했어? 아 저번 시간에 안 왔지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을 안 했거든. 저 광북고밖에 없어서. 그러면 숙제도 근데 저번 주 거 했어 다? 조금 해놨어. 응. 갔다 와. 풀어봤어? 이런 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수식으로 이루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석적으로 풀어라. 괜히 실수하니까. 그래서 x가 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작다. 그대로 나오면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거고 얘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문제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 가서는
우리가 뭐 절대값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서 얘도 그래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1학년 단계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 그래프를 해석할 때 그래프로 하는 건 미지수가 있을 때만 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인데 얘가 중요해. 뭔 소리냐면 봐봐. 아까 얘기했던 거야. 얘가 지금 닫혀 있어. 또는 열려 있어. 를 결정하는 건 그냥 부등식의 방향이야. 얘가 큰지 작은지 부등식의 방향이야. 그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 등호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이 방향.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개의 값들. 인 거고 이 두 개의 값은 결국 어디서 만들어진다? 방정식의 해에서 만들어진다. 결국 잘 봐. 여기서 첫 번째로 0보다 작아. 0보다 작기 때문에 뭐해? 닫혀 있어. 그럼 A가 양수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A, B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얘와 얘가 방정식의 해라고. 그럼 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요 식은 최고차의 계수 A의 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고 전개하시면 답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결국에 요 부등식의 해, 다시 부등식의 경계값들은 방정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요 부등식 때문에 만들어지는 닫혀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풀 건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활용을 하자고 앞에서. 뭔가 계속 새롭게 배우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얘 전개해보시면 최고차항계수 A의 X제곱에 이렇게 하면 3분의 1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니까 마이너스 6분의 9, 7 이렇게 될 거고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게 얘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인 거니까 A는 6이겠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A는 6, B는 마이너스 7 해서 끝이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똑같이 생긴 거 하나만 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937번 같은 거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일단 첫 번째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쟤네. 그럼 일단 보는 거야. 방향부터 보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네. 원래 평상시에는 0보다 크면 열려 있어야 돼. 근데 닫혀 있네. 그러니까 A는 뭐네? 음수네 라는 거 체크하시고. 음수니까 반대인 거야 지금. 알겠죠? 음수니까 반대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뭐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없이 6분의 1과 2분의 1은 방정식에서 만들어질 거다. 즉 같다라고 놓고 보면 최고차의 계수 A의 x-6분의 1에 x-2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얘는 ax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AX에 그 다음 2를 곱하시면 플러스 12분의 1 A가 된다. 즉 얘가 죄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3분의 2A가 B고 12분의 A가 C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밑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대로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12분의 1의 AX 제곱 그 다음에 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A의 X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플러스 A가 0보다 큰 거 찾아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양변에 전부 다 A 지우겠죠? 그치? 근데 A는 우리 음수라는 거 찾았으니까 반대로 바뀌어야지. 그 다음 거 보시면 양면에 12 다 곱할게요. 12 다 곱하면 X제곱에 1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2, 6에 마이너스고 0보다 작다니까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닫혀있다. 이렇게. 그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경계값들은 방정식의 해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5번인데 유형 5번도 우리가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에서 얘기했었던 거야.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에서 이런 문제 봤을 거예요. fx는 0이라는 애가 있어. 그 fx는 0의 근을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겠대.
그래 놓고 뭘 물어봤어? f에 이번에는 2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넣어볼 거야. 그럼 f에 2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그 x값도 뭔가 있겠지. 그 x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fx가 0인 근이 얘면 fx는 x-알파 곱하기 x-베타다. 뭐 최고차항에서 일단 떼고 그 상태로 f의 2x 플러스 3은 요 x자리에 2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식을 구해서 x값을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풀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오래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요 식과 fx라는 식과 f의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결국 x가 들어온 거야. 어디에? f라는 식에. 그리고 결론은 f라는 식이 0이 됐으면 좋겠어. 이 뜻이야. 얘도 봐봐. f라는 식에 2x 플러스 3이 들어온 거야. 그래 놓고 그 f가 0이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 그때의 값을 알파라고 하겠대. 그럼 이 소리는 뭔 소리야? f라는 식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f라는 식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 거예요. 얘가. 즉, x가 알파 베타? 그럼 얘는 그 x 자리를 2x 플러스 3이 대체했다. 그래서 2x 플러스 3이 알파 또는 베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총정리를 하시면 얘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가장 편합니다. fx와 f의 2x 플러스 3의 차이점이 뭐다? 그냥 x자리에 2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끝이야. 알겠지?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돼. 그럼 잘 봐.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2와 9 사이래. 이번에는 f에다가 2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그때 0보다 작은 걸 구해보래. 얘가 뭔 소리라고? 원래식 fx에다가 x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다? 2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다. x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다? 2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다. 해서 얘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양변에 1 빼시면 얘가 1이고 얘가 8이고 양변에 2 나누면 x는 2분의 1에서 4 사이다. 끝입니다. 굳이 fx를 제발 좀 구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얘를 함수의 입장에서 또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 하나예요. 하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내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봐봐. 942번에 우리 이거 이렇게 풀 수 있어. fx가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 그러니까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야. 그 최고차계수 a가 뭐가 있을 거야. 그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뭐 나올 거야, 답이.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자고. 우린 결국 원래 있던 fx라는 그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었어. 근데 얘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언제? 그 f가 언제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요 원래 식에서 x는 다시 fx는 언제 0보다 작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서 0보다 작죠. 그치? fx 입장에서. 근데 그 x자리에 뭐가 들어왔다? 3분의 2x 마이너스 k를 요 x자리에다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그냥 집어넣었더니 얘를 정리했더니 뭐가 되더라?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되더라. 끝인 거예요. 이해됐어? 함수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양변에 3을 곱하시면 얘 9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럼 k 더하면 k 될 거고 그럼 2로 나눴을 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이렇게 있고 x 있고 2분의 9 플러스 k가 이렇게 있고 5가 되려면 k는 1이다 해서 끝입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어렵게 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집어넣었을 때 함수에다가 뭔가 집어넣었을 때는 원래식을 구한 다음 그 원래식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끝이에요. 원래식에다가 저 뜻이 뭔 뜻이니까 그냥 x를 2x 플러스 3이 대체해라 이 뜻이라고. 알겠죠? 그냥 x자리에 쟤를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함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아닌가? 유형 5번. 뒤에 거랑 섞여 있구나. 그럼 뒤에 일단 진도를 좀 나가고 같이 볼게요. 저 C단계에서 괜찮은 문제 한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 몇 번까지 있어? 2차 부등식. 22번까지 있어, 유형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자꾸 순열. 근데 뭐 진도가 빠듯하지는 않아.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남았잖아. 다음 주 다다음 주 남았어. 진도가 빠듯하지는 않아서 뭐 급하게 나갈 건 없어서 일단은 뭐 천천히 봅시다. 일단은. 아유 시끄러. 언제까지 할런지 저거. 근데 어제 말이야. 그제 월요일에 왔었대 직접 광명에. 어제 내가 하안관에서 수업하는데 누가 자기 이재명을 봤대. 그 내가 어디서 봤냐니까 하안동 걸어 다니는데 그 차 타고 말아오면서 돌아다니더래. 하안동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직접 왔대. 왜냐면 너네는 이제 뭐 크게 뭐 사실 관심도 없고 그러겠지만 광명이 그 민주당 쪽이에요. 광명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거의 뭐 득표율이 60% 70%가 나와. 거의 이제 투표를 하면 60% 70%가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다 이제 민주당 쪽이고 시장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한 20년 전에는 아니었어. 그 반대였어. 근데 막 무튼 뭐 여러 사정상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이제 꼭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초창기 시작할 때. 왜냐면 그 광명 그 민주당 그 관서도 엄청 크고 당원들도 많고 그 등록된 사람들도 광명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는 것 같아. 전에 그 뭐 도지사 선거하거나 뭐 할 때도 꼭 오더라고 한 번씩은 직접. 아무튼 그런데 그건 그거고 시끄럽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봅시다. 유형 6번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제가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해라. 내가 부등식 처음 하면서 우리 1차 부등식 처음 하면서 얘기했었던 거야. 지금처럼 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해가 어떻게 나와 있어? 정수가 7개가 되도록 해라. 아니면 뒤에 나오는 해가 있도록 해라. 아니면 해가 없도록 해라. 그런 말이 나왔을 땐 어떻게 생각하자? 직접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데 얘도 마찬가지인 건데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다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루트 3k. 굳이 3k라고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3k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이라고 하면 그럼 x는 결국 0보다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3k보다는 크고 루트 3k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이 범위 안에 정수가 7개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얘가 어디에 대해서? 0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야. 구간 자체가 범위 자체가. 그러면 지금 0을 기준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k가 있고 쭉 가서 똑같은 지점에 루트 3k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해라? 7개가 되도록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은 무조건 있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여기에도 똑같이 1이 있겠지.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2, 3까지 가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7개. 그치? 정수 있을 때는 이렇게 써보라 그랬어. 그 다음에 4는 안 돼. 끝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3까지는 포함해야 된다. 3까지는. 근데 4는 포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루트 3k는 얘랑은 같아지면 안 되고 지금 다르니까. 같아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는 커야 되고 얘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해서 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K는 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양변. 이런 식으로 정수의 개수가 나왔을 땐 그 정수를 써보자라고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전에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45번이랑 946번 두 문제를 다 풀어볼 건데 946번은 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945번부터 잠깐 봅시다. 945번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다. 그 2차 함수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다. 걔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그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하고 a, b를 연결했어. 연결했을 때에 이 함수를 gx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그게 뭐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해라 라고 돼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미련한 풀이 방법이 뭐냐면 gx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아니야? 만약에 gx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지나. 그럼 gx를 구하는 게 맞아. 그러면 문제에서 gx를 줬을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gx라는 애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꼭지점과 요 y절편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린 지금 얘를 보고 싶은 건데 얘를 결국 반대로 넘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fx가 gx보다 작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fx 이렇게 있고 gx 이렇게 있는데 gx가 더 큰 거, fx가 더 작은 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y절편이니까 x값이 결국 0일 거잖아. x값이 결국 0일 거잖아.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죠. 얘는 근데 꼭지점이지. 꼭지점은 여기서 축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k가 된다. 즉 얘에 해당하는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된다. 그래 놓고 지금 정수가 3개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는 포함하고 얘까지는 포함하고 마이너스 4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면 되겠죠. 이해됐니? 이런 거니까 굳이 gx 구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46번 한번 풀어보세요. 946번.
이것도 뭐 이렇게 푸시면 되죠. 제 그냥 x로 묶으면 2x 플러스 p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x가 얘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근은 0이고 여기서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닫혀 있겠죠. 닫혀 있으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건데 얘가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가 될 수도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쓰는 건데 만약에 p가 음수면 이렇게 돼요. 맞죠? 그때의 정수가 5개가 되도록 해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그리는 거야. 수직선 그려놓고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정수 5개 한번 해볼게. 0 일단 포함하죠. 색칠돼 있으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하면 5개야. 그럼 마이너스 5는 밖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포함하면 안 되고 얘는 포함해도 돼. 얘는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같아도 되고 같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p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때의 정수 p의 최대값이니까 9가 되겠네요. 1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쭉 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p가 있을 건데 쟤랑 마찬가지로 반대니까 그냥 빠르게 쓸게요. 0 있을 거고 1, 2, 3, 4까지는 포함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5부터는 포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단 작다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p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앞에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음수겠거니 하고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오늘은 나가는 데까지 나가보긴 할 건데 아마 8번 내지는 9번까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8번 내지는 9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봅시다. 2차 부등식이 해를 한 개만 가질 조건이야. 한 개만 가질 조건.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냥 얘를 단편적인 예시로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생겼어? 원래 열려있지. 그러니까 x가 무언가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무언가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야. 근데 얘가 해가 한 개만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하죠. 얘도 여기 전체가 다 될 거고 얘도 여기 전체 다 될 건데 그게 해가 한 개만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부등식인데 해가 한 개만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해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럼 x가 1밖에 안 되는 거지. 1부터 1까지니까 x는 1인 거잖아 그냥. 그치?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아. 즉 닫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뭐여야 돼? 그치, 음수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왼쪽의 경계값과 오른쪽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라 그랬죠. 그치? 방정식의 해는 두 개야. 근데 그 둘이 어때야 돼? 그치, 같아야 돼. 중근이어야 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너네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해를 한 개만 갖는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판별식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프를 그렸을 때 판별식가 0이면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해볼게. 그럼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어디야? 2보다 작은 부분은 없어. 그렇지만 같은 부분은 있어. 다시 2가 아니라 0이죠.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어. 그치만 0과 같은 부분은 2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해가 한 개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귀찮잖아. 힘들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괜히 오래 걸리고 괜히 복잡해지니까 내가 이제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을 집어 드릴 테니까 그때만 그렇게 하시고 평상시에는 지금처럼 그냥 빠르게 그냥 부등식을 이해하셔서 푸시면 된다. 그러면 얘 보시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는 해를 갖기 위해서는 판별시티가 0이어야 되니까 판별시티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 C가 A 플러스 2니까 똑같이. 근데 얘가 0이다. 그럼 사실 얘가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넘어가면 A 플러스 2는 양변에 루트 C면 얘가 9에다 루트 C니까 뿔마 3이겠죠. 이렇게 뿔마 3이겠죠. 그치? 그러면 A는 얘가 3이면 1인 거고 또는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5인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5겠죠. 음수여야 됐으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얘가 양수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래로 블록일 거야. 양수면. 그 다음에 우리 판별시티가 0이니까 접하게끔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뭐야? 0보다 큰 거? 0보다 같은 거? 전부 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서 얘는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아예 반대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항상 꼭 신경 쓰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48번도 그렇고 949번도 그렇고 똑같이 해가 한 개만 있다. 판별시티가 0이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부등식이 2차 부등식에서 결국 우리가 실수해서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뭐냐면 최고차항의 수를 신경 안 써서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최고차항의 수가 지금처럼 미지수일 땐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죠? 꼭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보면 2차 부등식이 저런 식으로 돼 있다. 제가 0보다 작은데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k인 거야. 만족시키지 않아. 그게 k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볼게. 100명의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남자는 1명이야. 그럼 여자는 99명이라는 소리죠. 그럼 봐봐. 어떤 식이 있어. 얘가 0보다 작은 건 전부 단데 하나만 빼고. 이 말인 거야. 그럼 그 반대는 0보다 작다의 반대가 뭘까? 이건 어차피 경우의 수에서 배우니까 지금 알아두면 좋아. 0보다 작다의 반대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그치. 크거나가 따로 바뀌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K밖에 없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지. 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요 소린 거야. 닫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음수야. 0보다 큰데 닫혀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A는 양수인 거야.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는 양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판별식 T. 짝수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 4, 16.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가 0인 거니까 A는 뿔마 4. 그럼 답은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안 하고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제 A에다가 뭐 4 집어넣어서 이제 K 값은 구하시면 돼요. 알죠? 4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고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일 때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A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A가 양수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마이너스 A가 음수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 놓고 0보다 작은 게 하나 빼고 전부 다래. 그 말은 하나 빼고 전부 다 0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0은 X축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X축을. 알겠지? 얘는 X축을 얘기하는 거야.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야, 큰 거. 이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면 큰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0보다 작은 게 하나 빼고 전부 다여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0보다 작은 게 있긴 해. 근데 전부 다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어디다 그리든. 그럼 얘 봐봐. 내가 이렇게 그려. 그럼 요만큼은 0보다 작아.
그치만 요만큼은 0보다 커. 그러니까 0보다 큰 게 너무 많아. 그치? 근데 우리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x축을 어디다 그려야 돼? 여기다 딱 그리는 거야. 그럼 전부 다 0보다 작아. 뭐만 빼고? 여기만 빼고. 여긴 0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0보다 0이네. 여기가 0이네. 즉 접하네. 판별스가 0이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얘는 지금 하나 빼고 전부 다니까 반대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얘를 우리 경우에서에서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경우에서에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여사건을 생각하는 건 언제 생각하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거야. 100명이 있는데 내가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 근데 딱 봐도 여자가 대다수야. 그럼 누굴 세는 게 편해? 남자 세는 게 편하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싶은데 여자가 딱 봐도 많아. 그럼 남학생 세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얘를 찾고 싶은데 딱 봐도 얘 반대는 K밖에 없다라는 소린 거니까 반대가 훨씬 편하네? 세기 편하네? 그 반대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럼 여사건을 보면 되겠네? 반대 사건을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얘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유형 8번에 2차 부등식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할 거야.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많이 등장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런 거니까 쭉 보시면 얘가 해를 갖도록 해라. 해를 갖도록 해라. 그럼 해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생기면 될까? 같아도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응?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이 8번이랑 유형 10번을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 반대잖아. 얘는 해가 있기만 하면 돼. 그 반대가 뭐야? 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똑같아. 똑같은데 반대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잘 봐. 해를 갖도록 하래. 근데 얘는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는데 그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 즉 X축보다 위에 있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없다의 반대인 거야. 근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방금 내가 해줬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로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얘를 특수해라고 부르는데 특수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수 있고 양수일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 놓고 내가 X축을 그릴 거야.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죠. 그치? X축이 X축이 이렇게 접하면 판별시티가 0인 거고 판별시티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였어. 기억나? 또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판별시티가 0이면 접하고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면 다시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였어.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총 6가지 경우가 있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총 6가지 경우가 있었어, 이렇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큰 게 있으면 된다고. 얘 봐봐.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있지.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있지.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있지. 얘는 0보다 큰 거. 있지, 여기 있잖아. 얘는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없지, 이제. 여기 같은 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있으면 얘도 맞는 말인 거야. 근데 등호가 지금 없으니까 얘 안 되고 얘 안 돼. 그럼 생각해보자. 전체 6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해를 갖는 게 많아, 갖지 않는 게 많아? 갖지 않는 게 많아. 그래서 해를 갖도록 해라! 라고 나오면 갖지 않는 거 찾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 느낌인지 이해가? 일단 그렇게 푸는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얘 보면 그러면 판별시티가 A가 0보다 크면 다 돼. 그러니까 얘는 다 돼. 얘는 무조건 해를 가져. 얘는 무조건 해를 가져. 그럼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땐 언제 판별시티가 0보다 작을 때와 판별시티가 0일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언제만 돼?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만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판별시티가 0보다 크면 판별시티 써볼게요. 판별시티는
B'의 제곱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즉 A제곱은 1보다 작아야 된다. A제곱이 1보다 작으려면 A는 뭐와 뭐 사이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트 씌우면 1이니까.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A가 음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네요. 왜? 이 두 개는 연립하는 거니까. 한 경우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어떻게 한다고? 또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니까 또는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또는 얘다 어딨니? 여기 있네요. 5번.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마지막 그냥 우리가 최고차항계수를 지금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A가 양수일 수 있고 A가 음수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풀었어. 근데 우리는 0보다 큰 게 있기만 하면 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상태로 0보다 작든 크든 상관없어. 언젠가 0보다 커지기만 하면 돼. 맞지? 그럼 잘 봐. A가 양수야. 근데 내가 X한테 극단적으로 100, 200, 300, 400 엄청 큰 수를 계속 집어넣어. 그럼 점점점 커지겠지. 그럼 언젠간 양수가 되지 않을까? 언젠간 0보다 커지지 않을까? 뒤에가 예를 들어서 뒤에가 뭐 마이너스 2만이야. 그래도 여기다가 만 집어넣으면 커지잖아.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X를 계속 키우다 보면 언젠간 엄청 큰 숫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언젠가는 X축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언젠간 값이 커져. 그러니까 사실 해를 갖도록 해라. 그럼 최고차항의 수가 얘가 0보다 클 때는 A가 양수인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이야. 그럼 반대로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내가 X를 계속 키워. 그럼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X를 점점점 키우면 요 값은 점점 커져.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로 점점 작아진다는 소린 거야. 100, 200, 300, 400 넣어봐.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3만 이렇게 돼. 그럼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그럼 점점 작아진다는 거 언젠간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소리 아니야? 언젠간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음수면 언젠간 작아진다가 맞는 말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요 6개를 다 따지는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 뭔 소리냐면 뭐 952번은 그냥 풀어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 보자. 954번에 얘가 해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는 최고차항의 수가 지금 미지수니까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원래는 따져서 하는 건데 얘가 양수면 즉 A가 뭐보다 크면 A가 2보다 크면 얘가 양수면 X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전체 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맞아? 그러니까 언젠간 0을 넘어설 거라고. 맞죠? 그럼 얘는 무조건 되는 거야.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언젠간 넘어서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제가 음수일 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경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상.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 함수 또는 부등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A-2가 0보다 작을 때, 즉 A가 2보다 작을 때만 보겠다, 우리는. 2보다 크면 다 된다. 그럼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0보다 큰 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 여기서 접하거나 이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게 없잖아. 그래서 판별티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짝수 판별식 쓰시면 A-2에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5에 A-2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해 보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4A 5A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A에 4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2, 3에 마이너스고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된다고? X가 뭐보다 작다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열려 있을 거고 0보다 크다니까 왼쪽에는 둘 중에 작은 거 마이너스 2 적으면 안 돼. X값 적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근 적는 거야.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린 지금 A가 2보다 작지? 맞죠? A가 2보다 작죠? 그러니까 2보다 작으니까 2보다 클 수는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답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면 다 된다.
여기 x가 아니라 a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아닌 건 3번이다. 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a가 2보다 크면 다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 3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953번처럼 최고 최한 계수가 뭐 양수, 음수 따질 거 없이 그냥 양수로 돼 있어. 양수로 돼 있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어야 된대.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있으면 있네. 접할 때 돼, 안 돼? 되지. 왜? 등호지, 등호. 같아도 돼. 그렇지만 얘는 안 돼. 그러니까 판별식 D가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해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특수해. 우리가 2차 부등식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볼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특수해는 결국에 판별식으로 풀어낸다. 판별식으로 풀어낸다는 게 뭐다? 그래프로 푼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저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로 푸는 거는 내가 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해가 나왔을 땐 판별식 즉 2차 함수 그래프로 푼다라는 것까지